1번 한번 볼게요. 유형이 5개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말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바로 우리 통계적 추정 들어갑시다. 자, 유형 1번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쭉 가보면요. 답변 하나 있고요. 터프 2개 다 볼까?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상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하고 줬는데 p 라지 x는 스몰 x 대신에 스몰 r을 썼어요. 근데 모양이 호진아 무슨 모양이다 라고 하면 될까 이거를? 땡땡땡땡의 땡땡 나와야 돼. 힌트 독 패스. 지호야 좀 뭐야? 이게 뭐야? 따라서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냐면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면 바로 이항분포 딱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항분포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럼 얘 이항분포 따른다가 되는 거야. x 물결 b 하고 이거 보고 n과 p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n은 n승 앞글자가 총 시행 횟수인 거고요. r 쓰겠지. r 다른 x가 같으니까 그걸 스몰 r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p인 거예요. 여기 r이면 여기 r승에 밑을 p로 쓰면 돼요. 이게 동시에 확률로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얘 보자마자 이거이면 x 물결 b하고 시행수는 뭐야? n2가 p는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이항분포 내용이었어. 자, 그랬을 때 vx가 16이다 mpq가 16이다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럼 vx는 16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은 n, p, q가 16이다 하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n은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항분포인데요. 일단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요. 뭐야? 100,5에 따르냐? 맞죠? x는 근사적으로 이거를 따르냐로 물었죠? 그냥 근사적으로 평균 이제 구하면 되겠죠? EX 구해보면 EX는 NP 하면 20 VX는 문제 줬어. 내가 굳이 안 구해도 돼. 굳이 구할 거라면 NP에다가 Q만 한번 곱해주면 된다. 16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시그마 X는 루트 시그마 X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20 곱해주면 4 맞죠?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 맞다. 자, 디귿 때문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거 따른다라고 확인시켜줬으니까 따라하세요. 범위의 확률은 우리가 연속해서 습하는 거야. 이산에서는 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여기서 더하는 게 선 넘기 때문에 바로 그럼 근사시켜서 우리가 확률로 봐야 되고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일단 연속은 무조건 그래프로 가세요. 20, 28 오른쪽 여기 물어봤죠? 자,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넓이를 0.5에서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나 봤더니 시그마가 4였잖아요. 2시그마 떨어진 거야. 2시그마 떨어졌다. 표의 의미가 2시그마, 1.5시그마, 1시그마, 0.5시그마라고 했죠? 그게 0.47. 여기는 0.0이니까 맞다. 다음 기억이 니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필요한 개념.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거 이항분포네.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근사시킬 수 있다. 범위의 확률, 이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기. 네. 기본적인 내용 3개를 하면 끝나는 거고요. 다른. 그 아래 문제는요. 필기할 게 아직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 질량함수라는 의미죠. 이게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CR 하면 독립시행 확률인가 했는데 MS는 했는데 2분의 1 100C 이거 뭐야? 고민해야 돼.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누구의 R승, 누구의 100-R승 이렇게 생겼으면 딱이었거든. 근데 2가 100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2 100개를 나눠가지고요. 그럼 1, 1, 2였단 얘기구나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보자마자 이거이면 X 물결 B 총 시행수 100번이네요.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요. P 자, 저 친구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인데 R이 40일 때부터 R이 65일 때까지 1-P하고 라지 X는 스몰 R이면요, 일단 시그마 이거 먼저 전개를 해주면 40부터 65까지는 40, 25, 26, 26개 1이 26번 더해지니까 26 마이너스 시그마 R은 40부터 65까지 P 라지 X 이렇게 한번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냥 확률을 더해라 하니까 이거는요 26 마이너스 P하고 이게 R이 40일 때니까 X가 40일 때부터 X가 65일 때까지, 그래서 40 이상 X가 65 이하 이거를 구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확률 질량은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구해라 그러면 PA 뿔 땡땡땡에서 PB까지 모두 더해라 이기기 때문에 40일 때부터 65까지 다 더해라 40부터 65까지 확률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가만히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이항공포에서 범위하는 걸 어떻게 구해? 바로 정규하다 근사시켜야지. X 물결 N 한 다음 평균을 구해야 돼요. NP 여기 표준편차 제곱 분산자리거든. NP에다가 Q항 25 5의 제곱으로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진 넓이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50으로부터 왼쪽으로 10 왼쪽으로 10 40 오른쪽으로 1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시그마인지만 딱 체크하면 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40, 50 사이면은 2시그마 15 차이니까 3시그마 그러면 2시그마일 때 3시그마일 때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이거 두 개 더해 그리고 26에다가 빼면 뭐 답이 나오겠죠. 뒤에 1의 자리가 1, 2, 2개 뒤에 두 개만 딱 볼게요. 뒤에 두 자리만 이거 두 개 뒤에 두 자리 더하면은 5, 9 어쩌고 5,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26 마이너스 어쩌고 5, 9니까 어쩌고 하고 끝나는 게 이제 땡땡땡하고 4, 1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4,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끝자리들만 보고 체크를 해도 되고 그럼 다음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정규분포 우리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에다가 이항분포 내용이랑 엮어서 가는 거야. 이거는 이항분포 내용이고요. 이건 이항분포 내용, 이항분포 내용, 여기까지 이항분포 내용.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얘 구해라가 이제 정규분포 내용인 거예요.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얘는 뭐 이항분포 내용이 까다롭지 정규분포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사시켜서 범위 확률을 구한다. 그렇고요. 자, 유형 2번 터프가 뭐야? 터프가 이거 6개야? 자, 봅시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 나오면 4점,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된대요. 100번 던지는 거 100번이나 던졌다고? 100번이나 던졌다고? 이항분포인가? 하고 의심을 해야 되고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이래요. 그럼 얘는 최종 점수를 내가 기로 나타낼게. 최종 점수 얘를 x라고 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p하고 최종 점수 x가 190 이상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항분포나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봐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따라요. 왜냐? 횟수, 개수, 인원수가 아니라 점수잖아. 점수는 이항분포 따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놔야겠네. 그래서 y 땡땡 하고 100번 중 앞면 횟수
x는 이항분포 따라야겠죠. 그러면 y 물결 b하고 100번 면한결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항분포 내용의 복습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였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x를yn에 나타내는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세면 이거 뭔지 알겠어? 우리 점수 해가지고 막 x 그러면 y 세로 놓고 y 물결한 다음에 점수를 x로 표현하는 그런 y로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었죠. 이항분포 활용 세 번째였고요. 그게 자, 얘 해보면요, 점수 최종 점수 x는 y 앞면 나올 때마다 곱하기 앞면 나올 때마다 플4 100 마이너스 y 앞면 나오지 않을 때마다 y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면 나온 횟수 그때 얻는 점수, 뒷면 나온 횟수 그때 얻는 점수로 쓰는 거죠. 저 얘를 계산을 하면요, 4y 플러스 2y 6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요. 그럼 이제 p x가 190 이상 이렇게 된 거를요, p하고 x 자리에 얘를 이제 쓰겠다는 얘기예요. 6y 마이너스 200 190는 p하고 200 넘기면 390 6분의 390이네요. 6분의 390이면 3으로 나누면은 2분의 130 6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의 확률이니까 이항분포란 말이에요. y는 바로 근사시켜야죠. 범위 확률 정분포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정분포로 근사시켜야지. n하고 np하고 50 npq하고 20 고해제곱을 쓸게요. 자,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봤더니 평균 50 65 몇 시그마 떨어졌나 생각해봤더니 15 떨어졌는데 1시그마가 5예요. 3시그마 떨어졌을 때 여기 오른쪽 여기를 말하는 거야. 3시그마 떨어진 건 여기죠. 0.498. 그러면 이 넓이는 0.5에서 0.497 빼면 0.0013 이렇게 돼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는 지금 그 이항분포의 활용 세 번째 점수 관련된 문제에다가 마지막 끝부분만 이제 요 마지막 끝 계산만 그냥 정분포 이용한 거고, 사실 이거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이항분포의 까다로움 때문에 열이 많은 거고요. 필기를 할 만한 거는 이걸 필기를 해야겠네. x가 최종 점수 그리고 y 땡땡하고 100번 중 앞면 횟수. 그래? 그러면 이거이면 y 물결 b 100, 여기까지 필기를 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자, 이거 문제 여백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고 넘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게 여러 단원에 걸쳐있는 문제라서 복습하기 되게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풀면서 이제 기억을 좀 떠올리면 되겠죠? 1338번. 좀 겹치는 거는 내가 필기 안 하고 다음 문제들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이항분포도 잘해야 돼. 정규분포는 바로 전 시간에 했으니까 너네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항분포 좀 까먹으실 수도 있거든. 이거 하면서 그 기억을 되돌려보세요. 자,
1339번 봅시다. 흰공 둘, 검공 셋. 두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50회 분석할 때 같은 색 공을 꺼내는 횟수 150번 횟수 x는 그냥 이항분모예요. x 물결 b 150 콤마하고 여기가 문제인 거야. 한 번의 사건에서 여기는 p 같은 색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를 구해라. 수학적 확률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까다로운 터프인 이유는 수학적 확률을 너네가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자, 5개 공이 있다 그랬죠? 서로 다른 공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5C2분의 흰공 또는 검은공이니까, 또는 흰공이면서 동시에 검은공은 안 되잖아. 두 개 다 흰공, 두 개 다 검은공은 발반 사건이니까 확률의 덧셈 종류 더하기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니까 2C2, 3C2. 이거는 흰공 2개, 검은공 2개 따로따로 쓴 거예요. 굳이 그 기록을 안 나타내도 되지?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구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바로 근사를 시켜주면 돼요. 10분의 4 10분의 4로 쓸까? 5분의 2 x 물결 n np 하면은 60 5분의 3 36 6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제 70, 65 바로 그냥 그림 그리세요.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헷갈리면 그리세요. 60, 72, 75 이거 구하는 거. 72는 딱 2시그마 나오잖아요. 시그마가 1시그마가 6이니까 2시그마 15 떨어졌죠? 15가 몇 시그마인데 하면 6으로 15로 나눠버리면 돼요. 차이를. 그리고 약분해 보면은 이게 3으로 나누면 2분의 뭐잖아요? 2.5시그마. 이만큼 2.5시그마. 그럼 표에서 2.5일 때 넓이에 2일 때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 빼면 답이 나와요. 뒤에 두 자리만 빼볼까요? 여기에다가 얘를 빼면은 2 빼면 36, 66, 66으로 끝나는 답이에요. 1번.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만한 게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문제 진짜 구성을 너무 잘 냈네. 앞에 나온 복습하기에 되게 좋네요. 너무 좋죠? 바로 나오고 이 정도만 표시를 해놓고 봅시다. 저것도 동그라미 쳐놓을 150회 횟수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문제 풀 때 이런 거에 좀 너네가 집중해서 읽어줘야 되고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는 뭘까? 고객 선호도 192명 고객 192명 192번이나 체크를 물어본 거야. B 제조 회사 운동화를 선택할 고객이 39명.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인원수, 비율, 확률이 관련이 있다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약간 192명 중 39명이라는 뜻은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x 땡땡 192명한테 다 물어보는데 중 B를 선택한 사람 수, 인원수 비율 그거랑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된다면 인원수니까 x 물결 B 192, B를 선택할 확률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B를 선택할 확률은 선호도 25%니까 4분의 1 x 물결 n 192를 4로 나누면은 2로 한번 나누면은 90, 네? 91이요? 아 96, 네 깜짝이야 48 4분의 3 하면 6의 제곱 36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P하고 고객 수 X X가 고객 수죠? 얘가 39 이상 이거 구하는 건데요. 자, 지금 48, 39 차이가 몇 시그마인지 보면은 여기 지금 구하는 거거든. 이 차이가 지금 9만큼 차이 나요. 9가 몇 시그마냐? 6을 2로 나눈다면 3번 되니까 1.5시그마다. 아니면 나눠버려도 괜찮고.
여기 1.5시그마 들었어요. 요만큼이 0.433이 0.5, 0.933.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필기할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이건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필기를 해볼까? X만 써볼까요 이렇게? 사실 이것도 너네가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쓰지 말고 좀 헷갈릴 것 같다 하는 사람만 딱 저 정도로만 시작해주세요. 저 정도만 딱 쓰고 뭐 저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면 쓰지 마시고요.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41번 안 할게요. 독립이라고요? 이건 잠깐 봐야겠네. 자, 다음 문제는요. 뭐가 다른 거냐면 거의 똑같거든. X를 고객수, 에어컨 B회사의 TV와 에어컨으로 B회사 TV, B회사 에어컨 을 선택한 고객수니까요. P하고 B, TV 그리고 교집합 B, 에어컨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 이건 조건부 확률 단위였죠? 확률의 곱셈 정리는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로 쓰면 돼요. 근데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 BTV 그냥 곱하기 하면 된다. B 에어컨 이렇게 BTV, B 에어컨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는 너희가요 개념을 쓰고 합시다. 여기서 문제 존나 잘 맞는 건데 이 유형 자체가 앞에 나온 문제들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서 좋네요. 일단 우리가 PA 한글로 먼저 씁시다. 그냥 이름을 적어놓는 게 내가 기억하게 해줬거든. 확률의 곱셈 정리이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기본이 탄탄해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바로 문제에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곱사건의 확률을 다루는 방법인 거야. 곱사건,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 구해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확률에 곱셈 정리부터 나와야 돼. P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부 확률. A를 그냥 확률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또는 하고 A를 조건부 확률로 쓰고 B를 그냥 확률로 쓰고 둘 다 가능해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 정의식을 변형해서 어떻게 된 식이고요. 확률의 무슨 정의. 두 번째, 독립사건. 독립사건이 무슨 소린가요? 그러면 PA는 PA가 B는 PA가 B요. 이거이다. 또는 PB가 A는 PB가 A요. 를 만족하거나 또는 PA 교비 곱사건의 확률이 진짜 곱하기 이렇게 돼도 이 셋 중 하나를 만족한다? 독립이라는 얘기. 참고로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독립사건의 정의거든요. 이 친구는 이름을 따로 쓸까요? 독립사건의 자리가 없다. 원래는 독립사건의 정의 이렇게 쓰시고요. 요 자리에 이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써주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사건일 때의 확률의 곱셈 정리 줄여서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너네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실 이런 것들. 언제 이걸 쓰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복습하면 낫지 않을까.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다 넘겨야 돼.
나머지는 딱히 안 맞을 것 같고 다 겹쳐서. 자, 그 다음 1353번으로 가서 봅시다. 나래가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의 B학과에 지원하여 7번째 예비합격 후보가 되었다니까요. 107등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100등까지 그냥 최초합 이렇게 나오는 거고 101등 하면 예비 1번, 102등 예비 2번 이렇게 되니까 예비 7번이라는 얘기는 107등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앞쪽에 106명이 지금 있는 거야. 근데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저 다른 학교 가야 되세요? 저 안 할게요. 미등록하는 확률이 10분의 1이래요. 0.1이래. 합격할 확률이니까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앞 사람이 지금 내가 106등, 107등이잖아요. 앞에 사람이 7명이 빠져줘야 돼요. 얘는 101등이었다 쳐봐. 101등. 100등까지 뽑는 거니까 101등이면 앞에 한 명 빠져야 내가 100등 돼서 합격인 거고 102등이면 앞에 2명 빠져야 내가 101등, 100등에서 100등 딱 되는 거야. 그럼 107등이니까 앞에 7명이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P하고 R의 합격.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거든요. 그게 좀 해석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풀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뻔하거든. 이거는 이제 등록 취소 인원이 최소 7명은 돼야 돼요. 7명 이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때 그럼 내가 등록 취소 인원을 확률 변수로 둔다면 x 땡땡 앞에 있는 내 앞에 106명 중 이제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몇 명한테 보고 오는 거지. 중하고 등록 취소 인원수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제 x 물결 b 106, 1명의 학생이 등록 취소할 확률이니까 여기 0점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원하는 거 그러면은 그럼 이제 P하고 나의 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P 나의 합격을 내가 이제 무지수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P하고 등록 취소 인원 수 X 7명 이상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범위의 확률 이항분포인데 좋은 그래서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사를 한번 시켜보면 뭐야?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안 한다네요. 안 한대요. 무조건 등록한대요. 그럼 106명한테 물을 필요 없고 최초 합격한 사람한테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숫자가 좀 지저분했었구나.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바로 근사 시켜주면 x 물결 n np 하면은 10 npq 10분의 9 하면 9가 되는 3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7은요 왼쪽으로 1시그마 바꾸거든요. 왼쪽 1시그마 오른쪽 0.8413 이렇게 되네요. 4번 이렇게 되겠네요. 1시그마가 0.8413이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평균이 10이었어요. 7 여기가 지금 3 1시그마예요. 1시 요 넓이 0.3413 여기 0.5 이렇게 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까다로운 거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만 까다로운 게 아니라 x를 뭘로 두어야 되냐 이것도 오늘 할 수 있어요. 이거 쓰고 갈까요? 얘기를 합시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조건 해석하는 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되거든.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한 문제 딱 더 하고 우리 오늘 잠깐 쉬었다가 통계적 추정 개념 설명할게요. 참고로 그 내신에 너네 용어 나오는 학교들은 내가 PDF 해설지 보내줬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좀 풀으세요. 그건 따로 내 수업 시간에 질문은 받되 수업 시간에 내가 따로 풀어주지 않을게. 자, 일단 57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통계 추정 개념만 하고 해보자. 어느 도시 학생의 2,500명을 계산으로 조사한 통학 시간은 정규표 따른다. 그러면 통학 시간 X 이렇게 돼서 퀴즈다. 2,500명 대상 조사한 통학 시간 X 정규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X 물결 N 25 25,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2,500명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골랐어. 그 사람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이 될 확률. 그 P1이에요. P1은 2,500명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학생의 통학 시간 X로 정의했죠. 얘는 이제 P1은 무슨 소리냐면요. 확률 X가 35분 이상 1 확률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문맥상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분 이상의 학생이 N명 이상의 확률이 2,500명 다 확인했을 때 한 명만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2,500명 중 35분 이상인 사람이 몇 명 있었냐. 그럼 이제 Y 땡땡 볼게요. Y 땡땡 2,500명 중 이게 바로 너는 확률에서 나에게 따라 보이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 너네도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좀 더 감이 빨리 잡히거든. 고민을 해보시고요. 주 35분 이상인 학생 수, 인원 수 라고 둔다면 X물결 E 해야죠. 2,500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35분 이상의 확률 기록이 있어요. 이게 P1 이렇게 이게 문제를 까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거 얘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 Y를 놓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학생 수 그리고 여기가 P1자리인 거 요거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뭔가 뭐 2학년 정규 포함이 될 것 같아.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요. 뭐야 왜 X를 썼어? Y를 썼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P2는요. P2의 의미는 확률 어떤 확률인가요? 학생 수 Y가 N명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자, 근데 P1이 P2랑 같다라고 써있지 안 보이죠? P1은 P2라고 써있는 거거든? P2는 몰라. 얘는 모르니까. 근데 P1을 여기서 위에서 구해볼 수 있어요. P1 이거 계산하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P1 구하면 얘가 나오고 P2도 나와요. 이거는 정규분포를 근사시켜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즉사 하나씩 해볼게요. 자, P1부터 구합시다. 자, 얘는요 정규분포니까 이게 평균 25 기준 35면은 2시그마 떨어진 부분 여기 35의 오른쪽인 거야. 그 0.5에서 2시그마만큼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걸 빼면 돼요. 0.2 뭐 표준화해버려도 괜찮고 계산하면 되겠죠? 2시그마 떨어진 좀 바깥쪽이니까 여기 0.02 이거 바로 근사시킬게요. 왜냐면 범위 확률 구해야 되니까 근사를 시키면 y 물결 n 하고요. 곱하면 50 그 다음에 100 이게 50분의 1이거든. 그럼 50분의 40 곱하면 40 플러스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2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가요 P1이랑 P2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 이면으로 갈게요. 이거이면 우리가 P하고
라지 y에서 n 이상 n 바깥쪽 이게 0.02 이렇게 원을 내가 계산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의미를 보면은 이 0.02가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 2시그마 바깥쪽 이걸 보면 얘도 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얘도 y의 평균 2시그마 바깥쪽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시그마가 7이었죠? 평균 50 2시그마면 14만 뭐야? 64면 계산합시다. 6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가 까다로운 거 내 생각에 이게 까다로운 거 만약에 몇 시그마 떨어졌냐 몇 시그마 떨어졌냐로 잘 못하겠잖아? Z로 통일하면 다 나와요. Z로 통일해서 계산하면은 얘도 Z에 대한 정보로 얘도 Z에 대한 정보로 바꾸면은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 이거 만약에 아이고 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직은 나 좀 이렇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 제가 얘네들을 한번 써놓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추정할 테니까요. 쓸 사람 쓰고요. 쉴 사람 쉬고. 역시 2분이니까 7시 5분에 시작할게요. 쓰는 시간 좀 포함해서 쉬는 시간 줄게요. 55분에 7시 5분? 9시 5분? 예, 9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